안녕하세요. 코엘 성형외과 강창균 원장입니다. 오늘은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여러가지 Q&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무보형물 코 성형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, 다른 조직을 사용하지 않고 내 조직만을 사용하였을 때 무보형물 코 성형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무보형물 코 성형은 코끝에 집중하는 성형이기 때문에 코끝에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을 나열을 하자면, 크기가 작고 강도가 약한 것부터 나열을 하자면, 첫 번째 귀 연골,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중격 연골. 비중격 연골은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중간에 벽이 있는데 그 속에 위치하고 있는 연골입니다. 세 번째는 기증늑 연골, 제품화되어 있는 거죠. 면역작용이 생기지 않게 비중격 연골보다는 더 큰 재료가 되겠습니다. 네 번째로는 자가늑 연골, 갈비뼈는 연골이랑 또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자가늑 연골은 가장 크고 강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환자분 코의 양상에 따라서 재료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,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면 되는데, 환자분의 조건, 많이 높일 수 있는지 많이 못 높이는지, 두 번째는 환자분의 니즈, 환자분이 많이 높이길 원하시는지 자연스럽게 높이길 원하시는지, 이 조합에 따라서 연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.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죠. 똑바로 된 비중격 연골도요. 휜 연골을 떼어서 휜 부분을 제거하고 남긴 부분을 봤더니 그 연골 자체의 크기가 코끝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면 사용할 수 있고,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거죠. 그래서 비중격이 휘었냐 안 휘었냐 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채취한 연골의 크기가 적당한지,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무보형물 코 성형을 하게 되면 실리콘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온천 봉쇄가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그것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이죠.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점은 환자분께서 중간보다 낮은 콧대를 가지고 있으면 무보형물 코 성형을 한 후에도 콧대 자체는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리밋이 있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실리콘보다는 못 높이지만 자가진피, 엉덩이에서 자가진피를 떼어서 콧대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기증진피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.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평균보다 높은데 콧끝만 쳐져 있는 경우, 가장 흔한 코는 이제 매부리 코이겠죠. 매부리 코 분들은 매부리를 제거해도 콧대가 높기 때문에 코끝을 연골로 사용함으로써 세련된 콧대 코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. 두 환자 다 비슷한데 아주 미세한 매부리를 가지고 있고 코끝이 약간 낮은, 매부리는 깎고 코끝을 높여주면 일정하게 쭉 뻗은 라인으로 되고 코끝은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.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코끝은 오똑하게 세련되게, 콧대는 매부리만 살짝 다듬는 정도, 이렇게 된 경우들이 무보형물 코 성형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상담을 하다 보면 평균보다 낮으신 분들, 콧대가 약간 낮은 게 아니라 좀 심하게 낮으신 분들, 실리콘을 아예 안 넣거나 또는 자가진피, 기증진피만으로는 높일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보형물 코 성형만으로는 완벽하게 전후 차이가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. 무보형물 코 성형은 이제 콧대는 미세하게만 건드리고 코끝에 집중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코끝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콧대와 코끝이 이루는 라인을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든지 직반으로 얼마든지 다양성 있게, 다양하게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무보형물 코 성형의 여러가지 Q&A에 대해서 답변을 마련해 보았습니다. 다음번에도 알찬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코엘 성형외과 강창균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